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제목을 보면 소거형 급수, 소거된 거. 지금은 약분된 거야. 아까 방금 전에 문제가 0이 되는 소거형 급수였고. 근데 여기 이렇게 한번 펼쳐봐요. 이렇게 옆으로 쭉. 그 14번하고 15번을 비교할 겁니다. 일단 14번 문제부터 잘 보고. 거기 제목도 이렇게 써 있어. 소거형 급수와 교대 급수의 비교인데, 자, 14번. 2분의 1 빼기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빼기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빼기 5분의 4. 자, 분자도 분모도 여기 나누기를 쓸까? 하나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했듯이 미리 괄호가 있어, 문제에. 이 괄호는 하나처럼 계산하는 거야. 얘 계산, 얘 계산, 얘 계산, 점점점 무한대로 합인데, 자, 이때만큼은,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리미트 바로 붙일게. 아, 그래도 좀 처음 배우는 거니까 미안. 급수 기호부터 씁시다. n1부터 무한대로. 자, 이 an을 한번 볼 거야. 자, an은 어떻게 쓰여질까? an은 어떻게 쓰일까? 지금 sn을 바로 쓸게. sn을. 자, n번째 항까지 합인데 이 sn은, 자, 요게 첫째 항처럼 보면 되고 얘가 둘째 항, 얘가 셋째 항처럼 보면 돼. 그러면 여기서 가로를 왜 썼을까? 자, an은 어떻게 쓰면 될까? an은 n번째 항. 자, 첫 번째 항을 봤더니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3분의 2야. 가로 안에 있는 앞에 있는 것부터 보는 거야. 자, 규칙 발견하려고 머리 굴려. 4분의 3이야.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이야. 근데 얘가 첫 번째 항이야.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자, 분자 분모 비교하면 뭐가 돼? 하나 작아, 분자가. 분모에 n 플러스 1 들어갔으면 분자에는 n이 들어가겠지. 자, 빼기. 자, 이번엔 뒤에 거 볼게.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야. 첫 번째가 분모 3이 나와. n에다 1 대입했는데 3이 나와야 되니까 n 플러스 2가 되고. 자, 분자는 분모보다 하나 작아. 그럼 여기는 n 플러스 1. 이게 바로 n번째 항, 일반항의 표현이야. 자, 우리는 이런 급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 급수 푸는 방법, 리미트 붙이지, n 무한대로 보내지. 자, Sn, 즉 부분합, K는 1부터 N까지 AK, K 플러스 1분의 K, 빼기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자, 이제 시그마 먼저 정리합니다. 는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자, k 자리에 1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k에 2 대입하면 3분의 2 빼기 4분의 3. 자, 그리고 약간의 요령이 있어. 여기 앞에 가로의 뒤와 뒤에 가로의 앞이 바로 소거가 되는 게 뭐야? 그럼 얘 연속적으로 소거가 된다는 뜻이고, 마지막에 k 자리에 n 대입한 것만 바로 써주면 돼.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연속적으로 소거가 일어나고, 정리가 되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자, 이제 극한 넣어봅시다. 2분의 1의 극한 2분의 1이 되고,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의 극한은 1분의 1이 되지. 1차항 계수 모양 그대로 쓴 거야.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바로 이 급수의 값이야. 자, 이제 15번하고 이 14번을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은 다 지워도 되고 다음 문제 봐봐. 선생님 이거 남겨놓을게. 15번은 이렇게 돼 있어. 2분의 1 빼기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빼기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빼기 5분의 4 이렇게 돼 있어. 자,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같은 식일까? 다른 식일까? 다른 식이야. 오케이. 잘 적었어. 왜 다른 식이냐? 위에는 분명히 괄호가 있어서 이 괄호를 한 덩어리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시그마 표현할 때도 가로로 한 다음에 그 괄호를 하나처럼 적용해가지고 K에 1 대입하면 바로 얘야. K에 2를 대입했을 때가 얘야. 그런데 아래 거 보면 괄호가 없단 말이지? 자, 생각해보자. 괄호가 없는데 더하기 점점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 그런데 괄호가 없어. 그럴 때는 얘가 첫 번째 항까지나 세 번째 항까지나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되는지, 아니면 두 번째 항까지, 네 번째 항까지,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되는지 모르는 거라고. 괄호가 없기 때문에. 왜? 뒤에 더하기 점점점이잖아. 이 개수가 요 하나하나의 숫자, 항들의 개수가 짝수개로 끝날지 총 홀수개로 끝날지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괄호가 없기 때문에. 얘 위에 거는 뭘로 끝난다는 거야, 사실. 두 개씩 묶어버렸잖아, 숫자를. 그럼 얘가 끝나는 숫자가 어디? n번째 항도 위에 거는 가로 안에 두 개 항이 딱 있다는 게 정해진 거고, 얘는 모르는 거야. n번째 항이 어떤 모양일지 모른다는 거야. 가로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풉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급수의 해법은, 자, 또 써. 자, 리미트를 붙입니다. n 무한대로 보내고, 어디? 부분합 Sn. 자꾸 쓸 수 있을 때 자꾸 쓰고 중얼거리면서 읽을 수도 있어야 돼. 자, 리미트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도 쓸 수 있어. 자, 이게 급수 푸는 방법이었어. 즉, 부분합의 극한이 급수 푸는 방법이야. 이 부분합은 n번째 항인데, 자, 이 15번에서는 이 n번째 항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가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할 거냐? 자, S1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S1은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야. 얼마야? 얼마야? 잠수 깰겸 대답. 얼마야?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야. 이게 바로 첫 번째 항만을 얘기하는 거야. S1이 A1과 같은 거라고. 얼마? 2분의 1이야. 자, S3을 한번 구해볼게. 이 S3 어떻게 읽어? 이 S3 어떻게 읽어? 의미가 뭐야? S3의 의미가. 그런데 지금 살짝 빌렸어. 공식이나 개념 외울 때는 좀 제발 단어들 빼먹지 마. 이거 세 번째 항까지 합이요. 선생님이 이렇게 들었어. 누군가 했겠지. 그런데 빠진 게 있잖아. 뭐가 빠졌을까? 그렇지. 그거 다 같이 얘기하라고. 안 그러면 이상하게 푼다니까 나중에. 쉬운 거는 그냥 대충 해도 다 정답이야. 조금 더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아진 문제들은 그 개념에 정확하게 맞춰야 돼.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야. 얘를 이렇게만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고. 아, S3이니까 홀수구나. 아, 2분의 1. 3분의 2. 이거 계산하는 거지.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어. 그건 뭐야? 이 기호의 의미를 부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지. 홀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을 얘기하는 거고, 얘를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야. 2분의 1 빼기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를 의미해. 세 번째 항까지의 합. 자, 얘 얼마? 2분의 1로 계산돼. 뒤에 거 소거되고.
그러면 S5도 봅시다. 이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 여기까지 합이라고. 그럼 얘 두 개 이렇게 소거되지? 또 소거되지? 그럼 뭐가 됩니까? 얘도 2분의 1이야.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S 이 밑에다가 뭐라고 쓸까? 자, 밑에 아래 작은 숫자 1, 3, 5 홀수로만 쓰고 있지? 홀수들의 n번째를 어떻게 써? 식으로 2n 빼기 1로. 자, 여기 n에다 1 대입해봐 1 되네. 2 대입해봐 3 되네.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5가 되잖아. 홀수들의 n번째 항이 바로 2n 빼기 1이야. 자, 그러면 얘 뭐라고 추론할 수 있어? S1도 2분의 1, S3도 2분의 1, S5도 2분의 1. 의심나면 S7도 쫙 해보고 그럼 얘는 무조건 2분의 1입니다 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여기로 가볼게. 급수라는 것은 부분합의 극한이고 일반적인 부분합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고, 그런데 이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n번째 항이 플러스로 끝날지 마이너스로 끝날지 모르는 거라고. 가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홀수 번째 항들까지의 합 먼저 구하고 부분합을 더 세분화시킨 거야. 자, 홀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에다가 극한을 취해보니까 얼마? 2분의 1의 극한이야. 따라서 얼마? 2분의 1이 돼버려. 자, 이제 그러면 뭐야? S2를 한번 해볼 거야. 얘는 두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이야. 2분의 1 빼기 3분의 2까지야. 자, 그리고 얘를 계산해도 좋지만 계산이야 금방 하니까 나중에 규칙 발견하기 위해서 S4를 볼게. S4는 2분의 1 빼기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빼기 4분의 3이 돼버려. 여기 이렇게 소거가 돼. 정리되니까 2분의 1 빼기 4분의 3이 나와. 자, S2하고 비교해보자. 앞에 2분의 1 똑같아? 뒤에는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바뀌고 있어. 그러면 또 무엇을 점검해 볼 거야? S6을. 자, 2분의 1 빼기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빼기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빼기 5분의 4까지가 첫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고, 요 가운데 있는 게 다 이렇게 소거되네. 남는 게 2분의 1 빼기 5분의 4가 남아. 이랬더니 여기 앞에 2분의 1은 똑같아. 위에 거랑. 자, 뒤에 게 5분의 4로 바뀌었어. 자, 그러면 또 추론합시다. 자, 얘는 짝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이니까 요 안에다가 뭘 쓸까? 2n. 이게 짝수의 의미야, 2n. 자, 여기 결과물 봐봐. 2분의 1은 그대로 나타날 거고. 자, 이제 3분의 2가 나와야 돼. 언제? 여기 1 대입했을 때. 여기 1 대입하면 S2가 되지?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3분의 2가 나와야 돼. 그럼 뭐야?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대입하면 되지. 자, 확인해보자. n에다가 1 대입하면 S2야. S2는 2분의 1 빼기. 자, 1 대입해서 3분의 2가 되지. 자, 여기 S4가 돼야 돼. 그러면 n에다가 얼마 대입해? 2를 대입하면 S4가 될 거야. 자, 여기다 2 대입해보자. 그럼 얼마야? 4분의 3이 돼서 맞네. 자, 이렇게 식도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짝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이고 여기에 극한을 취해볼 거야. 자, S2n의 극한. 여기다 극한 취하는 겁니다. 자, S2n의 극한 취합니다. 2분의 1이 극한을 만나면 그대로 2분의 1이고 뒤에 있는 분수식이 극한을 만나면 얼마야? 1이 되겠네. 자, 차수 똑같아. n의 차수 1, 분자 n 차수 1, 1분의 1이 돼서 1이 될 거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다시 원래 일반적인 해법은 SN의 극한이 급수야.
그런데 15번 같은 경우는 SN을 하나로 정할 수가 없어. 가로가 없기 때문에. 14번은 SN 하나로 정할 수 있어서 가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홀수 번째 한 가지의 부분합의 극한을 구해보고 짝수 번째 한 가지의 부분합의 극한을 구해본 다음에 이 두 개의 극한값이 같으면 이 급수는 수렴하는 거야. 이 두 개의 극한값이 다르면 저 급수는 발산한다라고 쓰면 돼. 따라서 주어진 급수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다르니까 발산. 근데 이때는 양의 무한대 발산, 음의 무한대 발산, 진동 발산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발산이야. 자, 그래서 14번은 일반적인 그냥 급수의 문제였고 15번이 바로 교대 급수라는 문제예요. 가로하고 가로가 없는 거하고 가로가 있는 거하고 하는 소리야. 자, 다음 내용. 그리고 선생님 테스트 볼 때는 이런 과정들 다 써야 돼. 알아볼 수 있게. 과정 안 쓰고 단어 쓰면 다 틀렸다고 하고 그리고 어근에도 그냥 틀렸다고 하고 많이 틀리면 남았다고 하니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 이제 새로운 개념입니다.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라고 써 있어. 자, 개념 2. 뭐 제목을 쓰지 않아도 되고 개념 2까지만 써놓고 자, 1번. 자, 급수 시그마 n1부터 무한대로 an이 수렴한대. 수렴하면 자, 여기 있는 급수의 식 an 있지? 이 식에다가 바로 극한을 취하잖아. an이 극한이야. sn이 극한이 아니야. 어떤 급수가 수렴하면 그 식의 극한값은 반드시 0이 돼. 자, 밑에 뭐라고 써있냐? 이 위에 명제의 역은 뭐야?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면 급수 시그마 n1부터 무한대로 an은 수렴한다. 이걸 여기라고 부르지. 가정과 결론을 바꿉니다. 자, 얘는 거짓이야, 거짓. 뭐냐면 어떤 식의 극한이 0이라고 해서 그 식의 급수가 반드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공식은 급수가 수렴하면 그 식의 극한값은 무조건 0입니다 라는 거야. 자, 이거 증명 과정 한번 해볼 거야. 선생님 개념 밑에다가 바로 증명하면 이 증명 과정까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문제의 증명 과정도 증명하세요라고 냅니다. 자, 가정을 봤더니 급수 이제 이 급수라는 단어만 안 쓸게. 기호를 쓰면 이게 급수인지 아니까 n1부터 무한대로 an이 수렴한다고 가정했잖아. 수렴함으로 자, 이 급수 수렴값을 합의값을 S값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우리 이 급수는 어떻게 푼다고? 극한을 붙인다. 어디에다가? 부분합 SN에다가. 그게 바로 뭐가 된다는 소리야? S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 SN도 어떤 n에 관한 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n번째 식에다가 극한을 붙인 게 S라고 수렴한다면 이거 잘 보세요. n-1번째에다가 극한을 붙였어. 이 수렴값은 얼마가 될까? 아니면 발산할까? 자, SN이나 Sn-1이나 n은 어디로 보내죠? 무한대로 보내주는 거야. SN이나 자 이런 거야. S1, S2, S3 쭉 가서 Sn-1, Sn, Sn 플러스 1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합의식도. 그런데 SN에다가 극한을 붙였어. 그러게 S로 수렴한대.
그러면 Sn-1에다가 극한을 붙여도 같은 수열이잖아. n 무한대로 가는 거고. 그럼 얘도 뭐야? 똑같이 S라는 값으로 수렴하지. 이게 자, 이런 거 잘 기억해 주세요. n번째 항의 극한이 수렴하면 n-1번째 항의 극한도 수렴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공부해 볼까? Sn 플러스 1번째 항의 극한. 얘도 S로 수렴하죠. 어차피 다 똑같은 수열이 되니까. n번째 항이든 n-1번째 항이든 n 플러스 1번째 항이든 n 뭘로 보낼 건데? 요 아래 거를 계속 크게 만들 거야. 어차피 똑같은 수열에서. n번째 항이 수렴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나 n-1번째 항이나 다 수렴해 그냥. 자, 이때 우리 AN은 SN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해? 이거 수학원에서 수열 파트에서 했던 건데 잘 떠올려 보세요. 이 AN을 얘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잖아. 이것처럼 공식 개념은 그냥 바로 나와줘야 돼. Sn 빼기 Sn-1로 AN을 구할 수 있어. 자, 그럴 때 n은 1 들어갈 수 있을까? n에다가 1 대입하면 A1, S1 빼기 S0이라고 표현돼. 이 S0이라는 표현이 가능해? 불가능합니다. 왜? Sn 의미가 뭐야? 다시 한번 의미가 뭐야? 중얼거리자. 그렇지. 첫째 항부터 꼭 빼라고 빠뜨리지 말라고.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하잖아. 이걸 그대로 읽으면 첫째 항부터 0번째 항까지 하기라고 읽어야 돼. 수열에서 0번째 항이 있어 없어? 없어. 맨 앞에 있는 무언가가 무조건 첫째 항이거든. 그래서 n1부터 들어가 얼마부터 들어가? 2부터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급수가 수렴할 때 그 식의 극한이 0이 되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야. 자, 리미트 AN은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Sn 빼기 Sn-1이 되고 위에서 Sn의 극한 얼마? S. Sn-의 극한도 뭐야? S. 따라서 얼마가 돼? S 같은 값이잖아. 0이 되지. 증명 끝. 자, 이제 두 번째 갈 거야. 대신 역은 거짓명제야. 어떤 식의 극한이 0이라고 해서 그 식의 급수가 반드시 수렴한다라고 얘기 못해. 수렴할 때도 있고 발산할 때도 있어. 즉 어떤 식의 극한이 0이면 그 식의 급수는 직접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 급수 구하는 공식으로. 자, 가로에서 자, 방금 명제 다시 한번 써보자. 급수 n1부터 무한대로 an이 수렴하면 그 an이란 식의 극한 an의 극한가 얘는 0이다. 얘는 참인 거니까 공식처럼 기억해야 돼. 자, 그런데 대우를 한번 써볼게. 대우라는 건 어떻게 씁니까?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 리미트 an이 0이라고 했는데 얘를 부정하면 0이 아니야. 어떤 식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야. 자, 대우의 결론은 원래 명제의 가정을 부정해버려. 급수 an. 자, 이 급수는 수렴이 아니다가 되는 거야. 부정을 해버리니까 뭐가 돼? 발산합니다.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반드시 뭐가 됩니까? 참이 됩니다. 이 대우도 공식처럼 가야 돼. 근데 여기서 자, 리미트 an이 0이 아닌 거잖아. 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거나
AN의 극한이 발산할 때 다 얘기하는 거야. AN의 극한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거나, 자, 이런 거.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이 AN이라는 식의 극한을 딱 구해봤더니 2분의 1이래. 얘도 0 아니잖아. 또 어떤 다른 문제에서 이 AN의 극한을 구했더니 양의 무한대 발산이래. 얘도 0은 아니잖아. 자, AN의 극한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 또는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 또는 진동으로 발산해도 다 0이 아닌 케이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식의 급수는 무엇이 돼야 돼? 발산한다라는 게 참이라고. 왜?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참이다. 원래 명제의 참임을 증명했으니까 대우는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지. 자, 가로 3번을 다시 볼게.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정리한 겁니다. 자, 집중. 어떻게 두 타임을 제대로 집중을 못해. 자, 리미트 AN이 0이면, 자, 어떤 식의 극한이 0이야? 그 식의 급수는 직접 계산해 본다. 이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봐서 수렴하면 수렴, 발산하면 발산이 되고, 다시 한번 또 씁시다. 이 급수 직접 계산은 무엇을 의미하냐? 리미트 붙여라. 어디에다가? 부분하에다가. 이 방법으로 직접 계산해 보자는 소리야. 어떤 극한, 어떤 식의 AN이라는 어떤 식의 극한이 0이면 그 급수값은, 자, 직접 계산해 보자. 아래 공식으로. 자, SN 다시 한번 써보는 거야. K는 1부터 N까지 AK를 얘기하고. 자, 이제 16번 갑니다. 자, 우리가 이 미적분의 개념은 이 교재 안에 있는 게 다야. 뭐 새로운 개념, 비법 이런 거 없어. 이거 만들 때 거의 참고서, 시중에 있는 참고서 5종류 이상을 참고해서 혹시나 빠진 개념들 없는지 다 참고해서 만든 교재야. 그래도 가끔 오타 있습니다. 그 오타 같은 거, 오타 같으면 선생님한테 꼭 얘기를 해줘. 정보명에. 자, 이것이 수렴한대. AN이 수렴하는 게 아니라 이 가로 안에 있는 식 전체가 수렴한다는 소리야. 급수를 만나서 수렴값이 존재해. 자, 그럴 때 AN의 극한을 구하. 자, 우리는 요 가로 안에 있는 식을 대문자 AN식이라고 이렇게 원래 나중에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돼. 지금은 치환해서 보는 거고. 자, 이렇게 치환하고 나면 급수 N1부터 무한대로 대문자 AN이 뭐가 돼? 수렴하는 거야. 따라서 이 대문자 AN이라는 이 식의 극한값은 반드시 얼마가 된다? 0이 됩니다. 또 이런 마음은 좀 버려주세요. 지금 첫 번째 진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살살 공부하고 나중에 많이 반복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 우리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한 번 할 때 이 개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문제, 이 정도만 기억해도 아주 훌륭해. 자, 그러면 이 대문자 AN 자리에 무엇을 넣을 거야? 소문자 AN 3n 플러스 1분의 6n 플러스 1을 대입하고 이게 0이 되거든요.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는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냥. 자, 그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수렴한다는 소리야. AN의 극한은 수렴한다는 소리야. 수렴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N 수렴해? 뒤에 분수식 봤더니 이 분수식의 극한을 만나면 수렴해야 돼. 얼마로 수렴하지? 2. 그렇지. 3분의 6해서 2로 수렴해. 둘 다 수렴하니까 극한을 막 집어넣는 거야, 그냥.
an 플러스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3n 플러스 1분의 6n 플러스 1 얘가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an 플러스 다시 얘 극한값은 3분의 6 정리하면 2. 자 이제 마무리하면 답이지.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an은 얼마다?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이 하나 출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 끝나고 선생님 잠깐 5분만 보고 가시고. 네. 네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그게 긴장하지 마. 네. 다시 한번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해 줍니다. 자, 개념 3을 보면 자, 제목은 급수의 성질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기본적으로 수학원 다시 해볼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N AK 뿌마 BK 이런 게 있어요. 자, 더하기 때 이런 게 있어. 자, 이거 수학 1에서 나오냐 일반적인 시그마야. 급수의 시그마 아닙니다. 급수의 시그마는 1부터 무한대까지 보일 때 급수라고 부르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시그마야. 자, 어떤 식이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 급수는 분배될 수 있어. 아무런 조건 없이 더하기나 빼기로 되면 이렇게 분배될 수 있다고. 그리고 또 한번 적어볼게. 이거 수학 1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K1부터 N까지 자, C 곱하기 AK가 있어. 자, 여기 시그마 변수는 K야, K. 시그마 기호 아래에 있는 문자가 시그마 변수가 되고 이 AK는 K에 관한 식이고 이 C는 K하고 관계없는 문자가 돼서 상수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K에 관한 식에 곱해진 상수는 시그마 앞으로 나가서 곱해집니다 라는 걸 우리는 작년에 배웠어. 작년 이맘때쯤부터 1학기 동안. 자, 얘는 그냥 시그마의 성질이야. 기본 일반적 시그마의 성질이라고 해서 배웠는데 자, 이번에는 급수의 성질이야. 급수도 시그마 기호처럼 보여. 그런데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an. 얘를 an의 급수 이렇게 보면 돼. 자, 얘가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대. 또 n1부터 무한대로 bn이라는 이 급수도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한대. 일반적인 시그마 성질과 급수의 성질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일반적인 시그마 성질은 기본 조건이 없어. 그런데 급수의 성질은 기본 조건이 있어. 두 식의 급수 모두 수렴해야 돼. 왜 그러느냐? 급수는 무엇을 가지고 풀었지? 극한을 가지고 풀었잖아. 리미트를 가지고. 우리 극한의 기본 성질이 있어서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그것 때문에 두 급수가 수렴한다고 확정이 됐을 때 시그마 n1부터 무한대로 kan을 한번 살펴볼게. 그래서 공식이나 개념 외울 때 무조건 k 뭐 abc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자, 여기 시그마 변수는 n이야, n. 이 급수의 변수는 n이야. 이때 k는 n하고 관계없는 문자잖아. 여기서 k는 뭐가 돼? 상수 취급당하는 거야. 이쪽하고 다시 비교. 자, 여기서부터 k 여긴 뭐야? 시그마 변수가 바로 k야. 그러니까 이 ak는 이 시그마에 영향을 받는 거고 여기 이 c는 k라는 문자와 관계없으니까 상수 취급당하는 거야. 다시 이쪽으로 볼게. 이 급수의 변수는 n이야, n. 이 k는 n과 관계없어.
따라서 K는 상수 취급당하는 거고 AN만 급수에 영향을 받는 거야. 얘는 N에 관한 식의 의미니까. 그럴 때 K는 앞으로 나와서 곱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과는 요거와 얘가 똑같은 결과지만 조건이 달라. 두 급수가 수렴할 때만 이런 게 성립이 돼. 얘는 기본 조건이 없어. 자, 두 번째 N1부터 무한대로 이번에는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이야. 자, 두 급수가 수렴한다고 확정을 졌으니까 이때는 일반적인 시그마 성질처럼 분배될 수 있습니다.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로 AN과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로 BN이 이렇게 급수가 분배될 수 있고 AN의 급수값 얼마? 알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BN의 급수는 베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기본 조건도 다르고 공식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그냥 대충 그냥 시그마하고 똑같이 뭐 그런 거 아니야. 만약에 AN과 BN 둘 중에 하나라도 이 급수의 값이 수렴하지 않으면 이렇게 분배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 17번. 진도는 점점 탄력을 받고 속도가 나게 돼 있어. 자연스럽게. 물론 속도는 선생님이 조정을 하겠지만 너희들이 못 받아들일 정도로 빠르게는 안 하지. 지금 하고 있는 이 진동의 속도가 가장 중간쯤이야. 자, 이제 17번 문제 볼게. 자, 거기 급수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이 있네. 1부터 무한대로 AN은 8로 수렴하고 자, 급수의 시그마야. 자,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아니라 AN 빼기 2BN이야. 얘가 얼마? 2로 수렴하는데 시그마 N1부터 무한대로 BN의 값을 구하래. 근데 일반적인 수학적 표현은 BN의 값이라고 안 하고 BN의 합이다 이렇게 써. 그냥 저거 값 구하라는 소리야. 근데 얘도 사실 간단해. 얘가 값이 있다는 거야 그냥. 그걸 구하라는 거고. 그러면 AN의 급수나 BN의 급수나 다 수렴한다는 뜻이잖아. 자, 그럼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이런 건데, 자, 우리는 이렇게 풀자고 처음부터는. AN을 수렴한다고 보장을 받았어 급수가. BN은 수렴한다고 아직 보장 못 받았다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이 급수 기호를 BN에 막 적용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 했어? 앞에 극한처럼. 그렇지, 덩어리야. 치환하자는 소리야. CN을 AN 빼기 2BN으로 치환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해. 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로 CN은 얼마로? 2로 수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BN이 목적이잖아. 그럼 이 식에서 BN을 정리합니다. 자, 얘 이항시키고 얘 이항시키고 나누기 2 해버리면 BN은 2분의 AN 빼기 CN이 돼버려요. 자, 거기서 가서 5분 남으면 이거. 자, 오늘 시간표는 아까 수정된 거 준 거 다음 주부터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어차피 수학은 오늘이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까 수학은 신경 쓸 거 없고 다른 과목도 이번 주까지는 기존에 했던 대로고 그리고 거기 나중에 저기 붙어 있을 거야. 너희들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 아예 월, 화, 수, 목, 금 고3 시간표 그냥 다 쳐가지고 줄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자, 이제 우리는 뭐 할 거야? 시그마 N1부터 무한대로 BN을 살펴볼 거고 시그마 N1부터 무한대로 BN 자리에 얘를 넣을 거라고. 2분의 AN 빼기 CN은. 자, 2분의라는 건 2분의 1이 곱해진 거라고.
그러면 여기 1번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은 앞으로 나가고 시그마 n1부터 무한대로 an 빼기 cn이 되고 왜? an의 급수와 cn의 급수는 다 수렴하잖아. an은 8로 수렴하고 cn은 어디냐? cn은 2로 수렴하고 그러면 2분의 1 써주고 an의 급수 얼마? 8 빼기 cn의 급수 얼마? 2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이 돼서 3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래요. 여기까지 딱 끊어서 합시다. 자, 29쪽까지 했으면 다음 내용은 또 분기급수가 나올 거야.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 제발 선생님 부탁하는데